제가 30년을 가까이 살면서 이런 것에 돈만 안 썼어도 인생이 이렇게 막장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싶은 소비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따라서 1년 뒤, 5년 뒤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썼던 돈들을 모아보니까 진짜 무시 못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가까이 살면서 잘했던 소비들도 있지만 후회됐던 소비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평소 여러분 소비 습관과 비교해보면서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면 어쩌면 부자가 될 사람일 거고, 만약 이 중에 5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그럼 진짜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후회되는 소비 첫 번째는요, 무조건 가성비만 따졌던 소비들이에요. 저는 옷을 살 때나 화장품을 살 때나 심지어 마트에서조차 무조건 저렴한 거, 무조건 세일하는 것만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일단 저렴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해서 한두 번 쓰고 안 쓰는 물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직도 고질병처럼 남아있는데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다 보니까 막상 사용해보면 품질이 마음에 안 들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박아놓고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렴하니까 싸서 살 때는 괜히 돈 버는 것 같고 기분은 좋은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돈을 버린 경우가 훨씬 많았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옷 살 때도 무조건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사고 나면 막상 배송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냅두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옷들이 쌓이다 보니까 옷장에는 분명 옷은 수십 개 있는데 맨날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하면서 또 옷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소비를 할 땐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는 것보단 나한테 꼭 필요한지 더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불필요한 소비는 없어지고 가성비보단 퀄리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훨씬 만족도도 올라가고 돈도 더 아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되는 소비는 바로 배달 음식이에요. 저는 몇 푼 아끼는 것보단 재료 사서 요리하는 시간, 포장하러 가는 시간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배달 음식을 정말 자주 시켜먹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요리하는 시간을 아끼는 것보단 일상생활에서 더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유튜브 잠깐 들어갔다가 쇼츠 보거나 인스타 들어갔다가 30분씩 릴스 보거나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성공한 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은 금이다. 이런 거요. 저도 요리할 시간에 그냥 몇천 원 더 주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제가 게을러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새어나갔던 최악의 소비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도 지금 배달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을까 말까 해요. 쿠팡에서 냉동 야채 믹스랑 닭가슴살, 과일, 계란 이런 식으로 건강식으로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진짜 배달 음식만 안 시켜 먹어도 한 달에 40만 원은 절약됩니다. 나중에 식비 아끼는 법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후회하는 소비 세 번째는요, 갓생 사는 척 했던 자기 개발비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 책, 강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것들 말고도 테니스, 필라테스 등등 엄청 많죠. 이건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각자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하면 안 되는 소비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내 목표와는 맞지 않게 남들한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나 난 열심히 사는 중이라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돈과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짜 아깝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헬스장을 3달, 6달씩 끊으면 초반 한 달은 잘 나가다가 결국은 안 나갔던 게 대부분이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책을 읽는 행위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게 목표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라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내고 남들한테 열심히 갓생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소비라는 게 돌이켜봤을 때 저는 참 아까운 거죠. 여러분, 괜히 갓생 사는 척 하면서 생돈 날리지 말고 그 시간과 돈으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 찾고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후회되는 소비는요, 20대 초반에 허세 부리느라 썼던 돈들이 진짜 아깝더라고요. 20대 초반에는 친구들 대부분이 돈이 없는 시절이니까 나는 밖에서 놀고 싶은데 애들이 돈이 없다고 안 나오면 그냥 제가 밥 사고 술 사고 PC방비 내줬던 그런 멍청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꼭 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번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관계들은 시간 지나고 보면 어차피 끊어질 인연들이더라고요. 내 시간이랑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주지 않는 건 그냥 제가 억지로 돈을 써가지고
써가면서 붙잡고 있는 인연이라 제가 돈을 안 쓰면 결국 멀어지는 관계인 거죠. 이건 진짜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지나고 났을 때 진짜 후회됐던 소비 같아요. 꼭 허세가 아니더라도 너가 돈을 더 잘 버니까 너가 내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게 된다면 남는 건 진짜 카드 내역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후회되는 소비는 바로 장비입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분야를 시작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일단 장비를 사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유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하면 카메라랑 마이크랑 컴퓨터랑 일단 장비부터 지르고 보는 경우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업이 촬영 관련 쪽이라 일단 무턱대고 120만 원이 넘는 드론을 샀다가 딱 두 번 쓰고 안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12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누군가한테는 한 달 월급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 도전해보려고 할 때는 일단 그게 나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쉽게 그만둘지 나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중고로 구입해서 써보던가 아니면 지인한테 빌려보거나 아니면 일일 단위로 장비 대여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부에서 카메라나 마이크 또는 유튜브 촬영 공간을 빌려주는 곳도 많거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정부에서 하는 곳들은 1시간에 2, 3천 원이면 빌릴 수 있고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곳도 미디어 센터라는 곳인데 여기가 마이크에 카메라랑 다 있는데 1시간에 1250원 밖에 안 합니다. 일단 저는 유튜브 구독자 1만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유튜브 장비 사는데 투자는 안 하려고 해요. 카메라랑 마이크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유튜브도 일단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장비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 첫 영상도 보시면 아는데 같은 장비인데도 음질, 해상도, 색감은 어느 정도 편집으로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시작할 때 일단 장비부터 무턱대고 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후회되는 소비 여섯 번째는 바로 핸드폰이에요. 이거는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제관념이 없던 시절에는 무조건 최신 폰에만 미쳐 있었거든요.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풀알부를 때려서 매번 바꿨는데 사실 최신 폰을 쓴다고 해서 인생이 뭐 나아지는 게 있나요? 그냥 잠깐 한 달 정도 기분 좋고 말잖아요. 근데 한 달 기분 좋다고 무리해서 핸드폰을 사는 게 과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이폰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생긴 뒤로부터는 그냥 10만 원짜리 중고폰에 유심 끼워서 살고 있어요. 최신 폰 사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삶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뭐 불편한 거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이폰 XS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나온 핸드폰을 쓰던 말던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남 시선 때문에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으로 굳이 무리해서 비싼 핸드폰을 사는 소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이어서 나도 모르게 줄줄 새어나가는 소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플랫폼 구독료나 카드 연회비죠. 이런 것도 진짜 무시 못해요. 대부분 이런 거는 잘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귀찮아서 해지를 안 하곤 하는데 한번 날 잡고 싹 정리만 해줘도 진짜 한 달에 몇만 원은 세이브 되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카드나 계좌 관련해서도 영상 제작할 테니까 구독도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소비는 게임에 썼던 돈들이에요. 이거는 여성분들보단 남성분들이 더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학생 때는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PC방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고 성인이 돼서도 PC방을 진짜 많이 갔어요. 아마 PC방에 쓴 돈만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하면 또 그 안에서 캐시템도 많이 사고 현질도 많이 했어서 그 돈까지 다 합치면 진짜 몇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게임 쪽에서 현질했던 그 돈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뭐라도 사 먹고 어디 놀러 가서 추억이라도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페인처럼 게임만 미친듯이 했던 거죠. 아니 밖에 나가서 술 마시거나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취미이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 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그냥 남는 걸 하는 게 덜 후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마음 같아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후회되는 소비가 또 여러 개 떠오르긴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는 30년간 살면서 잘했던 소비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가 제일 후회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